자, 세 번째 시간은 52쪽입니다. 자, 52쪽에 가보면 제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자, 새파란 네모 1번의 박스에 가보면 법 제4조 자격시험 1항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큰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하고 노느냐면 시도지사하고 놀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들어봐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구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누가 시켜요? 내가 금방 답을 다 말했는데 자기 생각을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하고 놀아?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누구가 시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를 누가 시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가 앞에 붙으면 다 시도지사가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분명히 이거 공법 시간에 배웠을 거야. 시도지사가 누구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거 분명히 배워서 안 배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냥 제가 적는다고 따라 적으면 안 돼요. 자, 제일 위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 있죠. 자, 국무총리 옆에 가보면 각 장관이 있어요. 자, 장관인데 여기에 국무총리의 직계로 지역을 나누는 단위가 있어요. 지역을 나누는 단위. 뭐가 있어요? 지역. 부산을 뭐라 그래요? 서울을 뭐라 그래요? 부산을 뭐라 그래요? 광역시가 6개가 있어. 그렇죠? 뭐 5개든 6개든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동급이 또 있어. 동급이 또 있다고. 동급. 너무 어렵게 물었나? 내가 한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부산광역시 옆에 어디 붙어 있어? 부산광역시 옆에 뭐가 있어? 요 동급이 또 있어. 요 동급이 또 있다니까. 동급급이 같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야들을 시도지사라 그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말하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시도지사. 이해됐죠? 자, 요 서울특별시 밑에 행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밑에 행정구가 뭐가 있어요? 행정이 뭐가 있어요? 행정으로 따지는 거? 서울구, 종로구, 강남구. 여러분들 맨날 뭐 서울의 노도강이 어떻고, 강남 3개구가 어떻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 자, 그러면 부산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 구만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뭐가 달라요? 요거 갖고. 특별시는 구밖에 없어요. 광역시는 군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 요게 시험에 나와. 요게. 자, 도 밑에 뭐가 있어요? 도 밑에 뭐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 경상남도. 제일 큰 도시가 어디 있어요? 경상남도. 창원시. 그렇죠? 창원시 밑에 가면 다시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창원시 말고 또 있어. 군. 함양군. 여기에 나오는 요 시와 구와 군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군구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있는 야들을 합쳐서 시군구라고 그래요. 개념 잡히죠?
예.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한 끗발 높아요? 시군구가 한 끗발 높아요? 시도지사.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여기에 있는 서울특별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야는 야하고 노는 애고 야는 야하고 노는 애요. 자격증은 누구하고 놀아요? 위하고 놀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누구가 주느냐면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의 이름이 줘요. 여러분들 주소지가 여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소를 열면 개설 등록이라고 해요. 개설 등록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개설 등록은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릴 거를 감안하고 들을게. 대개 주소가 뭐 뒤에 집은까지는 말하지 말고 부산광역시 무슨 구에 사세요? 중구에 사세요? 부산 진구. 안 들린다고 그만 얘기해도 부산 진구. 내가 히어링이 안 되나 봐. 자, 부산 진구에 사시는데 중개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 싶어요? 그냥 아무에 둔다. 부산 진구에 둔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묻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소를 차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소지하고는 관련 없어요. 사무소를 두는 곳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이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에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등록관청. 그럼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나오겠죠, 그죠?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듯이 개설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개설 등록을 한 번 했어. 근데 잘못하면 봐줄까요? 무슨 처분이 떨어질까요? 처분. 그래서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개설 등록을 했는데 잘못하면 등록 취소가 떨어진다고. 등록 취소는 누구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듣고 따라와야지. 자격증은 누구하고 논다고? 시도지사.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 등록관청. 이게 시군구라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구가 시켜요? 등록관청. 지금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자격증은 누구하고 놀아요? 시도지사. 등록증은 누구하고 놀아요?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구별됐죠? 여기를 보고 나서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박스 밑으로 내려왔어요. 박스 밑에 내려가 보면 양갈로 1번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 의장은 우리 책에서 이제는 위에서는 안 적어놓고 밑에 와서 특별시, 광역시, 갈로 닫고 시도지사. 읽어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도지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시도지사. 여기 있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다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시험 시행 기간입니다. 1번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누구냐면 시도지사. 칠판에는 시도지사로 적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걸 알아두셔야 돼. 칠판에 적을 때 원칙이란 단어를 적으면 2번에 당연하게 뭐가 나와요? 예외. 그렇지 않으면 원칙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시도지사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예외에 누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도 안 적어.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 누구예요? 국장. 이건 외우셔야 돼. 그럼 이걸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 이걸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렇게는
틀렸는데 내가 바꾸고 얘기했단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가보면 양갈로 2번 예외적인 시험 시행 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돼. 자, 어쨌든 요 두 줄은 아셔야 됩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이라는 시도의사, 예외, 국장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책이 넘어갈게요. 자, 책이 넘어가서 응시 자격하고 나서 응시 자격. 자, 저를 잠깐만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잠깐만 보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실 때 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치르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고 온 사람 없죠? 왜 걱정 안 해요? 시험 못 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 시험, 자격, 응시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쓸 게 없어요. 국적도 따지지 않아요. 성별도 따지지 않아요. 연령도 따지지 않아요. 학력도 따지지 않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누가 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래, 아무나.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응시에 결격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단어 공부했잖아요. 결격이 뭐예요? 부족한 거.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이게 자격 시험 응시의 결격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 취소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을 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젊어요. 그렇죠? 3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을 3년 전에 취득하지 않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된 사람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두 번째,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 플러스 5년은 시험 못 쳐요. 요 두 사람 빼고 시험을 다 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시험 못 치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누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을 플러스 몇 년? 5년. 아셨죠?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질문. 요 앞에 계신 쌤한테만 질문하니까 쌤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뒤에 계신 분한테 질문할 거야. 집에 조카가 3살이야. 3살짜리 조카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험생 모두와 일반 생각은 달리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못 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2사람. 조카 3살짜리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한글도 모르는데 시험 어떻게 쳐?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공부예요. 이게 이 과목만 이럴까? 다른 과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을 때 이거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금부터는 다 알아.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청성보호감호소야. 거기 안에 계신 분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알지, 그죠?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공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우측 55쪽에 4번. 시험의 응시라고 돼 있어요. 시험의 응시. 양갈로 1번.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쳐도 응시원서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쳐도 응시원서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할 때 응시원서 쓰면서 플러스 뭐도 내야 돼? 이것도 내야 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럼 우리도 이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2번에 가면 뭐가 나요? 응시 수수료.
자,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자격 시험 칠 때 돈 얼마 내요 하면 얼마라고 물었다고 만원, 2만 원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원, 2만 원 이런 건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돈을 얼마를 내려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느냐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어디를 가보느냐면 274쪽을 가볼게요. 274쪽. 274쪽입니다. 274쪽에 가보면 행정상의 수수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요일 날 공부하는 날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돈 내는 건 요 첫 번째 박스밖에 돈 안 내요. 요 돈을 내는데 이제 얼마를 내느냐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새파란 네모 1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요? 라고 하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표시를 잘못하면 나중에 지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봐요.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지금이잖아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뭐라고 돼서 재교부. 뭐냐면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잃어먹은 거야. 그럴 때 새로 받을 때 돈 내야 돼. 3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뭐요? 개설 등록.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이 개설 등록 이거란 말이에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할 때 돈 내야 된다고. 돈이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고 얼마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돈을 낸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가보면 등록증을 걸어놨는데 벽에 걸어놨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액자 안에 있는 게 다 젖었어. 새로 교부받는 걸 뭐라 그래요? 재교부. 자, 5번째 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점을 들 수 있어요. 그게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 내는 게 몇 가지예요? 6가지. 이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매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세 번째 수수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올게요. 수수료. 자, 이거는 요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응시를 할 때 돈 내야 돼요. 두 번째, 자격증을 잃어먹어서 재교부 받을 때 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중개사무소 만들 때 돈 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를 하면 돈, 자격증 재교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할 때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도 재교부, 여기도 재교부, 여기도 재교부예요. 그럼 앞에 거에 재교부, 앞에 거에 재교부, 앞에 거에 재교부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외우기 간단해요. 자, 그런데 요게 요 6개를 못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금방 외워요.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어려워요. 자, 아까 자격증 누구하고 논다 그랬어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야들 둘이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낸다는 단어가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자, 아까 개설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그랬어요? 시군구죠. 야들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돈을 낸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들 둘이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단어예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눈이 또렷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모르면 어떡해. 우리 여기에 부산에 박땡땡 시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장. 앞에 부산광역시장 이래 부르죠. 이게 지방자치단체야.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선거, 투표로 그 뽑는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부산진구청장 선거로 뽑아야 국가에서 임명해요. 그러니까 시군구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격시험 응시를 할 때 시군구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도 조례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도 조례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게 어렵다고. 이 6개 외우는 건 누구라도 다 외워. 이거 누가 못 외워. 이해됐나요? 네. 요거를 기억하라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옵니다. 자,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와보니까 우리 교재 55쪽. 자, 2번 응시 수수료. 자, 원칙 뭐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격시험 응시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써도 괜찮으냐면 시도 조례란 말을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즉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은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서 응시수수료를 어떻게 해요? 납부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또 이제 이 좌우관계를 보면 여기에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맞는 거예요. 이건 문제 없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국장이 시험을 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로 와봐요. 자, 여기로 오면 야들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죠? 여기 국무총리 옆에 있는 각 부의 장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표현상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끝발이 높아요. 요 위에 있는 각부 장관이 끝발이 높아요. 각부 장관이 전체를 다 지휘하잖아. 그래서 여기 국장이 시험을 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요런 거를 이해한다 그래. 요런 거를 이해한다 그래. 아, 이게 단어가 이래 단어구나 라는 거야.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왜 넣어줘야 되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뭐를 배우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돈 내요 안 내요 라고 묻는다고.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럼 제가 또 묻죠. 얼마 내요 하면 10만 원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시군구 조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돈을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 주에 가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또 배워. 돈 내야지요. 내야 돼. 그럼 얼마 내요 하면 10,000원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시군구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해됐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주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만들면 휴업할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배웠다고 하면 골 때리는 거야. 요것만 돈 낸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해되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요. 즉 학교에서 지금 자격증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격증을 받으러 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었다 그죠? 자격시험 응시할 때 돈 내고
재교부 할 때 돈 낸다 그랬대. 자격증을 잃어먹어서 새로 받으러 갈 때 돈 내지. 처음 받으러 갈 때 돈 낸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어놓으면 뭐냐면 안 배웠다고 시험 문제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배운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해됐죠? 여러분, 이거 꼭 외워야 돼. 빨리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외우러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아, 나는 암기력이 좋으니까 시험 치러 가기 며칠 전에 외우면 되지.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무조건 공부는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한 번 외워놓으면 까먹었다가 또 수업 시간에 요 페이지에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계속 반복시켜 주는데 그걸 왜 미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있다는 건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우리 교재의 60쪽 갑니다. 60쪽. 우리 교재의 60쪽 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 농담이에요. 또 진담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 회사에 가서 일하기는 좀 그래서 자격증이 그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벽에 걸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면 양도대여라 그래. 원래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이 오니까 새파란 네모 8번 자격증 대여 뭐예요? 금지. 여러분 자격증 남한테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걸리면 자 양갈로 1번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자격증 양도돼요. 그러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서는 안 된다. 이 전체가 그냥 우리가 다 앞으로 계속 이걸 양도대여라 그래요. 이게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면 상줘요, 벌줘요? 벌줘요. 벌주겠죠. 자, 우측 갑니다. 우측 갑니다. 양갈로 2번. 위반시 뭐예요? 제재. 이를 위반하면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 자격 취소 밑줄. 자격 취소 밑줄. 이 단어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격 취소.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잘못하면 자격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밑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밑줄. 아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아까 뭐 배웠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단어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 단어랑.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9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저만 공인중개사야. 이것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잡히면 뭐가 되느냐면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앞으로 책 몇 장만 넘기면 위반하면 전부 이런 글씨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격 취소. 자, 우리가 요 글자랑 친해져야 되기 위해서 우리 교재 286쪽을 갑니다. 286쪽. 자, 286쪽에 가보면 새파란 네모 2번에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가 나와요? 자격 취소. 밑줄 긋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측에 봐봐요. 그 바로 보면 30회, 31회, 32회 뭐라고? 33. 최근 5년 안에 시험 문제가 4번 나왔어요. 맨날 시험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알려고 하냐면 단어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자격 취소.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289쪽에 가니까 새파란 네모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가 나와요? 자격정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글을 잘 읽어야 돼. 자격정지는 오직 누구만 받아요? 지금 글씨 제대로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거기서 책을 2장을 넘길게요. 2장을 넘길게요. 자, 2장을 넘기면 292쪽에 가보면 새파란 네모 4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자,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였어요? 용어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가 뭐였어요? 아니 뭐 정확하게는 외우기는 어렵다는 건 알아. 그래도 뭔 단어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 그러니까 개설 등록하면 누구야?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뭘 받아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누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게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첫날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이 글자하고 친해져야 돼. 자,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니까 양갈로 1번에 뭐가 나와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럼 이게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밑에 그 새카만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문 닫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책을 넘겨봐요. 자, 책을 넘겨보면 294쪽에 가요. 자, 294쪽에 가면 양갈로 2번입니다. 294쪽에 양갈로 2번 뭐가 나와요? 상대적 등록 취소. 똑같은 말로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누구가 더 무서운 거야? 절대적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책을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새파란 네모 5번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가 나와요? 업무 정지. 그러면 거꾸로 아까 자격정지는 누가 받아요? 자격정지는 누가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가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에 답이 돼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한 장, 2장, 석 장.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간다. 넉 장 넘어가면 304쪽이 나와요. 자, 304쪽에 가보면 제일 위에 행정질서벌 갈로 열고 뭐라 돼서 과태료. 자, 양갈로 1번에 가니까 무슨 과태료가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측에 305쪽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찾았죠? 네. 자, 거기에서 책을 2장을 넘깁니다. 아이고, 석 장 넘겨야 되네. 석 장. 자, 석 장을 넘기면 우리가 아까 봤던 311쪽이 나와요. 자, 311쪽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거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또 뭐가 나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몇 쪽을 한번 가 보느냐 하면 284쪽을 한번 갈게요. 284쪽. 자, 284쪽에 제일 밑에 가면 새파란 네모 1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뭐가 나와요? 지정 취소. 우리가 가장 빨리 외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10줄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0줄을 칠판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 글씨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랑 친해져야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득점을 받는데 되게 쉬워져요. 자.
자,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잘못하면 행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져요. 여기 있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요 똑같은데 앞에 숫자만 달라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즉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잡히면 뭐가 되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야. 최고로 많이 받는 징역이 3년이라는 거야. 징역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 가는 거야? 큰 집에 가는 거다, 그죠? 큰 집. 감옥에 가는 거라고.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받는 거야. 자, 여기는 행정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라 그래요. 요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센 거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센 거야? 500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요거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라는 걸 받아요. 행정처분은 다시 취소와 정지로 나누어져요. 취소는 다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로 나누어져요. 여기에 있는 등록 취소가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 이 정지가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로 나누어져요. 요게 10줄이에요. 10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수업 끝나고 이제 곧 수업 마칠 거란 말이에요. 수업 마치면 사진 찍어 가도 돼. 제가 글씨를 잘못 쓰지만 사진 찍어 가도 되니까 너무 열심히 안 적어도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앞에 계신 두 분 선생님한테만 또 물어봐야지. 우리 선생님 집에 가서 이거 몇 분 적어 볼게요. 몇 분 적어 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집에 가서 몇 분 요거 한번 적어 볼 거냐고. 오늘 5번. 우리 뒤에 선생님은 5번. 5번 적으면 외울 것 같아? 아니, 물어보는 거야. 5번 적으면 외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적어 볼 거냐고. 몇 분 적어 볼 거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5번만 적을 거예요, 그래도? 10번. 우리 10번 적는 데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은 10번 적은 걸 내한테 보여줘야 돼. 이게 여러분들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 글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봤잖아요. 자격증을 양도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서 자격 취소 사유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모든 내용이 이걸로 귀결되는 거야. 제가 여기 앞에 우리 선생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요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편리상 하는 거고, 또 너무 순진해서 내가 좀 한편으로 미안해.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들 고득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걸 외워야 그 다음에 요 다음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다시 이걸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여기에 부칙 6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부칙 6조.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는 들어가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이게 쉽게 외워져요. 여기에 종사하는 야들이 누구라도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없어요.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잘못하면 누구라도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면 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무식이에요. 외우면 그뿐이에요. 근데 요 밑에 건 지금부터 달라져요. 자, 자격이 취소되려면 일단 뭐가 있는 사람만 자격이 취소돼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자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칙 6조 빼고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부 뭐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야를 빨간 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야는 잘못하면 자격 취소가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격 취소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 있는 야 3명 다 포함해서 잘못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야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취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자격 취소에도 해당이 안 되고 등록 취소에도 해당되지 않은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거꾸로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자격 취소가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덜 나쁜 짓을 하면 등록 취소가 되는데 요것도 무거운 거는 절치, 가벼운 거는 상치. 요거보다 약한 뭘 받아요? 업무 정지.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올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자격 취소되어요? 안 돼요? 된다 아니면 안 된다밖에 없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되어야 안 돼요? 되지. 자격증이 있잖아. 야, 자격 취소 받아.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요 앞에 계신 쌤이 10번 써온다 했으니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쓰나고 안 써. 지적을 받은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쓰는 척이라도 해야 돼. 쌤 5번 쓴다 했는데 10번으로 고칠 거야. 2번은 10개를 써와. 그러면 이걸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다음에 수업을 받을 때 확실하게 달라져요. 자, 여기는 소공인은 등록 취소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야. 야는 등록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등록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여기서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는다 그러놓고 여기 와서 소공 업무 정지 받아요. 받긴 뭘 받아? 야, 안 받아. 요것만 받는다고. 이게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한 번 하냐고 시험 치러 갈 때까지 500번도 더 해요. 그만큼 이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쁜 짓을 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면 뭘 받아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뒷뜰에 호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뒷뜰에 호박 안 떨어지면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중개보조원 자격 취소 처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격증 없잖아요. 그럼 얘는 등록 취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등록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업무 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OX. 자, 아까 다시 열로 옵니다. 업무 정지 누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중개보조원 업무 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막 궁금해 죽겠다. 그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자격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야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개보조원이 제일 좋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에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야는 업무 수행해요? 못해요? 못해. 법상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 처분도 안 받아요. 의무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다고요. 처벌은 의무가 있을 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하고 빨리 친해져야 돼. 이게 친해지려면 요 10줄을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사유가 아까 양양이사 거금 매매 업조 비전공 광고 뭐 이게 무부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여기에 이런 거를 이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야 빼고는 다 자격증인데 나쁜 짓을 하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격 취소를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자격 취소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인 사람은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야는 자격 취소 받아요. 부친육조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는 안 돼요. 근데 야들 3명 다 개설 등록했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는 저절로 돼요. 등록 취소가 된다고 해서 자격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업무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 중개사, 개업 공인사 업무 정지. 소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격 정지는 개업 공인 중개사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뭘 받아요? 자격 취소. 이 두 개는 안 받고 뭘 받아요? 자격 정지. 무슨 말인지 다는 모르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 근데 이거 대충 흘려드리면 나중에 가서 주어가 바뀌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그냥 외워져요. 오히려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갑니다. 61조. 61조. 자, 61쪽 다 봤으니까 이제 책이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66쪽 가요. 66쪽. 66쪽. 자, 교육이 있어요. 교육.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개설 등록할 수 없어요. 이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의 이름이 4개가 있어요. 실무교육이란 교육이 있어요. 두 번째 연수교육이란 교육이 있어요. 세 번째 직무교육이란 교육이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란 교육이 있어요. 개업 공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업 공인 중개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해당되는 교육이 요 4가지가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교육 이름이 몇 개가 있다고? 4개. 자, 무슨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그냥 글자만 잘 읽으면 돼. 부동산에 거래를 할 때 사고가 생기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럼 끝이다. 그죠? 일단 뜻은 알았어. 자, 여긴 요 직무교육은 누구만 받느냐면
중개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 그럼 여러분들이 직무교육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골 때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야냐면 실무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사무소 문을 열려면 제일 먼저 무슨 교육부터 받으면 실무교육을 받아요. 그게 실무교육이에요. 자,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 실무교육은 딱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개설 등록하기 전에 받는 거야.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걸 교육받는 게 무슨 교육이냐면 연수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교육 이름 4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는 몇 쪽까지 공부를 다 한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71쪽 빈 쪽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71쪽. 자, 다음 주에는 몇 쪽부터 공부를 하냐면 72쪽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자, 제가 오늘 꼭 외워야 될 게 딱 3가지만 얘기할게요. 용어의 정의 6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돈 내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10줄. 요 3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 요거까지 넣어야 되겠네. 요거 이름 4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